보이지 않는 위협, 발밑에서 시작되다. 2024년 늦은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중산층 마을. 퇴근한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의 발에는 오늘 하루 온종일 도시의 아스팔트와 공원 흙길, 공중 화장실 바닥을 밟고 다녔을 구두가 신겨져 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푹신한 카펫이 깔린 거실로 들어서고 아장아장 걷는 아기는 바로 그 카펫 위를 기어다니며 아빠를 반깁니다. 아빠는 아기를 안아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서양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아온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미생물학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만 마리의 세균과 바이러스, 심지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까지 신발 밑창을 통해 인류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으로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비공식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과 호흡기 감염, 특히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질리균의 가정 내 전파 경로를 추적한 결과 가장 유력한 매개체로 바로 신발이 지목된 것입니다. 외부에서 묻혀온 이 세균들은 카펫의 깊은 섬유질 속에 자리 잡고 번식하며 인간의 생활 반경 안에서 조용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구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수백 년간 이어온 실내 신발 착용 문화가 사실은 세균과의 동거를 의미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카펫을 뜯어내고 전문가들은 뒤늦게 실내 위생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전 세계의 시선이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뒤늦게 발견한 이 끔찍한 위협으로부터 너무나도 완벽하게 안전한 생활 방식을 수천 년 전부터 유지해온 나라. 현관문을 넘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위험을 신발과 함께 벗어두고 가장 정결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들어서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진보된 생활 양식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발바닥의 과학, 데이터가 증명하는 진실. 그렇다면 신발 밑창은 과연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2024년 애리조나 대학의 환경미생물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소름 끼치는 답을 제시합니다. 연구팀은 평범한 직장인 100명의 신발 밑창 샘플을 채취하여 2주간 추적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신발 한 짝의 밑창에서 평균적으로 검출된 박테리아의 수는 무려 42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물건인 변기 시트보다 수백 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박테리아의 종류였습니다. 개장균은 거의 모든 샘플에서 검출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동물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흙먼지를 얼마나 쉽게 밟고 다니는지를 증명합니다. 또한 폐렴을 유발하는 클렙시엘라 뉴모니아, 폐부 감염의 원인이 되는 황색 포도상구균 등 온갖 병원성 세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연구팀을 경악시킨 것은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까지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균들이 신발을 통해 집안 카펫으로 옮겨갈 확률은 무려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펫은 이 세균들에게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합니다. 적당한 습도와 온도, 그리고 인간의 피부각질이라는 풍부한 먹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카펫에 자리 잡은 세균들은 사람이 밟고 지나갈 때마다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아이들의 손과 입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처럼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 서구의 생활 방식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주거 문화는 이 모든 위협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현관은 단순히 집의 입구가 아니라 외부의 오염된 공간과 내부의 청결한 공간을 분리하는 위생적 경계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이 경계선을 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화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온돌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온돌 난방 방식은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바닥에 앉고 눕고 잠을 자는 좌식 생활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닥이 곧 침대이자 소파였던 한국인들에게 바닥의 청결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밖에서 더러운 것들을 밟고 다닌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위생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맨발 혹은 깨끗한 실내화로 생활하는 한국의 가정은 세균이 번식할 카펫 대신 매일 쉽게 닦아낼 수 있는 매끄러운 마루나 장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세균의 서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 어떤 첨단 방역 시스템보다도 효과적인 생활 백신인 셈입니다. 2. 한국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전 세계의 경탄과 뒤늦은 후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대형 커뮤니티 레딧의 한 게시물은 수만 개의 추천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집에서 신발을 벗는 이유, 이제야 알았다 라는 제목의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미국인 사용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름이 돋는다. 나는 내 아기가 노는 거실 카펫 위를 하이킹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다.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세균 구덩이에 밀어넣은 셈이다. 당장 신발장과 실내화를 주문했다.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또 다른 유럽의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의 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안다면 아무도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기만해왔다. 한국의 단순한 습관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영국의 유력 언론 가디언은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한국인처럼 살아라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칼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서구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다. 바로 집의 문턱에서 시작되는 위생이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미 완벽한 팬데믹 대비 생활수칙을 체득하고 있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독일의 미생물학자 한스 슈나이더 박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미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신발 벗는 문화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위대한 공중보건 시스템 중 하나다. 이는 복잡한 기술이나 값비싼 약물 없이 오직 문화적 습관만으로 질병의 전파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일본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복잡한 심경이 담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만 한국처럼 온돌 문화와 결합되어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수준은 아니다. 바닥을 신성시하는 그들의 문화는 배울 점이 많다. 이처럼 전 세계는 이제껏 동양의 독특한 관습 정도로만 여겼던 한국의 생활 방식에 숨겨진 과학적 우수성에 경탄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현관에서 신발 벗기가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위생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3. 생활이 곧 철학, K 라이프스타일의 위대한 승리. 왜 유독 한국은 이토록 완벽한 위생관념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단순히 온돌리라는 난방 기술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외부 세계와 내부 공간을 엄격히 구분하고 가정을 가장 신성하고 정결한 곳으로 여기는 한국인들 특유의 공간 철학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양 건축에서 집은 외부 공간의 연장선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에서 파티를 하다가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와 와인을 마시는 모습은 그들의 문화에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공간의 기능적 분리는 있지만 위생적, 정신적 경계는 희미합니다. 반면 한국인에게 방은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정신적 안식처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바깥의 혼탁함과 어지러움을 상징하는 신발을 신고 이 신성한 공간을 더럽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일본의 겐칸 문화와도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의 겐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안과 밖을 구분하는 역할에 더 집중한다면 한국의 현관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정신적 안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어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의 한 친환경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가구 설계에 한국식 현관 개념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세계 건축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은 신발을 벗고 보관하며 간단한 외투를 걸고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현관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외부 오염원의 실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서구의 아파트 구조를 무분별하게 따라하던 한국이 이제는 반대로 자신들의 주거 철학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놀라운 역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생활 습관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편리함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달려온 서구의 근대 문명이 놓치고 있던 자연과의 조화, 건강한 삶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한국의 전통 문화가 다시 일깨워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첨단 기술의 상징인 K-반도체, 세계를 휩쓰는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한국인의 삶 자체가 세계인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K-바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대한 브랜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가 전 세계의 건강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흙먼지 묻은 신발을 신고 카페 뒤를 활보하는 문화를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인들은 이제 한국의 깨끗한 마루와 현관 앞에 가지런한 신발들을 보며 충격과 감탄, 그리고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발밑의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위생과 건강의 거대한 격차. 이는 첨단 과학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닌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몸으로 체득하고 지켜온 삶의 지혜가 이뤄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온돌방에서, 우리의 현관에서 시작된 이 건강한 물결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K-팝과 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한류가 되는 시대.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이처럼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가장 위대한 해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습관에서 발견되는 대한민국의 위대함,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자부심으로 채워드릴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K뽕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